자, 이 합성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볼게.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gx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 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되는데 x자리에 fx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x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 여기 fx가 들어가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fx라는 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fx가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어. fx는 지금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잖아. 그렇지? 2차 함수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fx는 y값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사이에 존재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뭐 내려와서 여기는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는 존재하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2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이러한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 fx가 이 사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 x가 존재하지 뭐 하는 거야?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4k 마이너스 1이 2보다 뭐가 돼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가 2차 함수가 얘가 x축이죠. x축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우리가 x축 요렇게 보면 되잖아. 이런 상황이 되면 된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판별식이 프라임 제곱이니까요. 자, k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4k 더하기 3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보다 크다라는 건 x축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고 x축하고 만나는 게 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k-1, k-3이 0보다 작고 k라는 친구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이 사이 값이 됐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정수 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누가? 2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5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뭐 함수가 꺾이거나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다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각각의 함수가 되겠지. 얘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지면 함수가 6개가 되고 함수를 일일이 다 함수식을 구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선생님이 좀 바로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자 공부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f.gx 함수 그래프를 선생님이 바로 한번 그려 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gx로 출발을 좀 해야 되고요. gx가 지금 몇 번의 변화가 있어? 4번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자,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해서 4번 끊어갈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gx가 0에서부터 1까지 갔을 때, 잘 보세요. gx의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갔을 때, 0에서부터 1까지 갔을 때, y 값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변화가 이렇게 있지. 맞죠? 이렇게 쓸게. 자, x값, y값. x가 0부터 1까지 갔을 때, y는 0에서부터 2까지 간다. 0에서 2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제 fx에서 gx의 이 y 값이 fx의 x값 역할을 할 거니까, 결론적으로 처음에 0에서부터 여기 1까지, 그래서 2까지, 자, 3, 4, 이렇게 4개로 나눠보겠습니다. 각각 1씩이니까 차이가. 자, 0에서부터 여기 1까지 y값이 0부터 2까지야. 그러면 여기 안에 0에서 1, 2 사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0부터 2는 fx의 0에서부터 2까지, 즉 이 함수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 사이에 뭐 해야 돼?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2니까 자 2가 될 것이고요. 여기 보면 0부터 2까지가 정확하게 1일 때 뭐가 돼? 절반일 때가 뭐가 됐어? 0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1의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1일 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2일 때 1이 됐죠. 그러니까는 1일 때 정확하게 1일까지 이렇게 가는 이러한 그림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다 그려놓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 다음에 gx가 1에서부터 2까지 갔어. 자,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x값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y값은 그냥 2죠. 변화 없이 2가 되겠네. 그러면 이게 이제 fx의 x값 역할을 해줄 거니까 이 자리 갔더니 얼마니?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1이라는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2에서부터 3까지 갔어. 2에서부터 3까지 가는 동안에 y값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왔지. y값이 2에서부터 1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2에서 1까지. 그러니까 2일 때 1이었고 1일 때 0이니까 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0까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3에서 4까지 3에서 4까지는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갔습니다.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갔지. 그러면 여기 fx 함수에서 1에서부터 4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간 거니? 3까지 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0에서부터 여기 있는 3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gx 함수 그래프는 바로 이 모양의 함수 그래프 모양이 되고요. 자, 그거하고 이제 뭐 x축, y축, x축, y축, 그 다음에 x = 4, x = 4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을 좀 보시면요. fx가 이제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지금 몇 번 합성했니 얘들아? 3번 합성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3번 합성하는 것까지는 조금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어. 패턴이 없으면 보통 2번 합성하는 것까지만 나오고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3번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처음 fx 함수를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뭐 1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네요. 기울기가.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 2분의 1, 여기 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2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보면 되겠네. 이 그래프가 지금 F함수 그래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우리가 방금 연습했던 것처럼 2번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2번 합성을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2번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자, 변화가 몇 번 있습니까 얘들아? 2번 있잖아. 그렇지? 난 일단은 2개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이 공간 채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갔습니다. x값이. 그럴 때 y값 변화가 뭐냐면 1부터 어디까지니? 1부터 0까지 왔잖아. 그러니까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어? 0까지 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뭐 f는 자기 함수를 그대로 또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부터 시작을 해서 0까지 요렇게 갔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이 모양을, 이 V자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 V자 모양이 이렇게, 여기가 4분의 1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자, 2분의 1에서 1까지 한번 가볼게요. 2분의 1에서 1까지 가면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니? 1까지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 0부터 1까지니까 다시 fx로 와서 0에서부터 1까지의 그래프 모양이 다시 V자 모양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뭐가 오는 거야? 다시 V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세 번 합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면요, 세 번 합성하면 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갈라야 될 부분이 이렇게 네 군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셋, 넷, 이렇게 여기가 1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4분의 1, 뭐 4분의 2, 뭐 4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4분의 1 요만큼 가는 동안 1에서부터 0까지 떨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한 칸 안에 몇 개가? 두 개가 이렇게 한 번 모양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프가 항상 0부터 1까지 또는 1부터 0까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각 구간마다 이 V자 모양이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야?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V자가 4개가 있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바로 이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의 부분입합 B에 대해서 이거는 HX 함수와 얘가 지금 이제 HX 함수니까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이면 여기가 이제 1이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 내려가겠지. 이렇게 할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고요. 바로 이제 X, 즉 이거 두 개의 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제 합이 얼마냐 지금 그 얘기야. 그쵸? 근데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뭐 딱 보셔도 느낌이 오겠지만, 당연히 규칙이 있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에서 여기를 선을 요렇게 하나 그어보면,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분의 1 되는 거잖아. 맞죠? 2분의 1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대칭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하고 여기 있는 여섯 번째.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일곱 번째, 첫 번째하고 여덟 번째가 다 이 2분의 1에 대한 대칭관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4번, 5번을 합친 거는 이거의 2배니까 1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도 합쳐도 1, 얘네도 1, 얘네도 얼마? 1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정답은 뭐가 되겠어? 4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좀 해야 되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을 지금 많이 만나보지 않아서 약간 당황할 수가 있는데, 항상 뭔가 똑같은 어떤 그런 문자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내가 보기 안 좋아.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냥 치환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hx가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hx를 갖다가 그냥
뭐 A다 이 정도로 한번 그냥 바꿔보자고. 바꿔보면 얘는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19A 제곱이죠.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눈에 이게 뭘로 보이면 되는 거야? 3차 방정식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그쵸? 3차 방정식으로 보일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인수분해를 해서 A 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뭐 해야 돼?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2A-5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3차 방정식 여러분 인수분해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풀마 1, 풀마 2 정도 한번 넣어봐서 인수 하나 찾고 그 다음에 교재법 이용해가지고 마무리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A가 1이나 2나 2분의 5가 된다라는 얘기고, A는 결국에는 HX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HX라는 게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되거나 또는 2분의 5가 되는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HX가 뭐냐면 G.fx 이 합성함수가 되는 거야.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자, hx라는 거는 g 가로 여시고 fx 이게 바로 hx가 되는 거고, 여기는 hx가 뭐라고 했어? 1이라고 했잖아. 그치? 얘가 1이니까 얘가 1인 거부터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gx가 1이야. gx가 지금 바로 이 친구잖아, 얘들아. 맞죠? 그러면 얘가 1이 되게 하는 fx를 내가 한번 찾겠다 이런 얘기야. 천천히 순차적으로.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절대값 x 빼기 1이 뭐가 되겠어?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결국적으로 x는 뭐가 되는 거니?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fx라는 게 1이 되는 이거에서 내가 x값을 찾으면 이게 실제 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fx 하셔가지고 2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2가 되면은 얘가 이제 equal 2가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넘어오면은 얘는 뭐 1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1이 1입니다. 절대값 벗기는 방법 x 빼기 1이 1 되는 케이스 마이너스 1 되는 케이스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거는 x값이 2가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여기에서의 fx라는 거는 0이 되거나 또는 2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gfx가 2분의 5가 되는 거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요 또는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는 거냐? fx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뭐 하시고 그리시고 나서 상수 함수 1, 0, 2,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5를 그려서 만나게 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fx 선생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 그래프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x는 절대값 먼저 이렇게 x제곱,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알겠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는 x제곱 빼기 2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 씌웠으니까 꺾어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가. 그쵸? 앞에 마이너스는 뭐예요? 그거를 다시 x축 대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널 여기 2가 있죠. 플러스 2 이건 뭐 말하는 거니? 그거를 그대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y축으로 이제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자, 처음에 x제곱 빼기 2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할 거야? 꺾어 올릴 거야. 그치? 꺾어 올리면 선생님이 아예 그려보면은 요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얘가 2가 되겠죠? 요렇게 가는 이게 바로 이제 여기까지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2만큼 끌고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0이니까 얘네들이 여기 자리에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내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값이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 천천히 그리시면 됩니다. 뭐 급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뭐 이제 나중에 실력이 쌓여서 이런 것들이 한눈에 뭐가 딱 들어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체크하고 마이너스 체크하고 플러스 2 체크하면은 되겠지.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1이야. 1이면 여기가 2니까 요렇게 그려보면 하나, 둘, 셋, 4개의 근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이 4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에서 그리면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여기는 하나, 둘, 3개가 나오네요.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에서 그리면은 요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2개의 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아래다 요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서도 2개의 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분의 5입니다. 2분의 5는 여기다 요렇게 그려야 되니까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근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모두 다 합치면 11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이제 학생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두 가지만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f 2x 더하기 3 자 1 y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보자.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뭐만 하면 돼? x, y만 바꾸면 그게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는 뭐냐면 x는 f 2y 더하기 3 이게 역함수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y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려는 습관이 사실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이렇게만 하셔도 이게 바로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x, y를 바꾸면 된다.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 헷갈리는 게 얘들아 뭐냐면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 구하라는 게 아닌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 얘하고 얘를 뭐 하고 싶어? 자리 바꾸기를 하고 싶어. 알겠지? 즉 fy는 2x 더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애와 밖에 있는 애가 자리를 바꾸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내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리를 바꾼 거야. 알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인버스가 붙어야 됩니다. 알겠지?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면은 조금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 이런 거 이용해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x, y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냥 꼭 y 이퀄 식으로 이쁘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 상태로 놓고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계산상 안에 있는 애하고 바깥에 있는 애가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고 싶다 이거야. 알겠지? 내가 필요에 대해서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당연히 이 표시해줘야 되고요. 이 표시가 만약에 있었다면 당연히 없애줘야 되고. 알겠지? 여러분 드모르간 했을 때하고 똑같아.
안에 있는 거 뭐 집어넣거나 그럴 때는 뭐 합집합, 교집합 바뀌고 이랬잖아.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하고 얘를 내가 뭐 하고 싶어? 바꾸고 싶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알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면 되는 거니? 아,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숫자든 무엇이든 간에 뭐 아무리 복잡하게 생긴 형태 문제가 또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랬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나는 여기 안에 있는 애하고 바깥에 있는 애를 사실 얘가 x값이고 얘가 y값이 되겠지. 이 f 인버스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xy가 바뀌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인버스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자동으로 여러분이 명제했을 때 명제가 참이면 누가? 대우가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잖아. 내가 상황에 따라서 뭐 그냥 명제만 가지고도 풀 수 있고 뭐 어떤 그 부정의 어떤 의미가 있으면 쌤이 얘기했죠. 대우로 바꿔서 문제 풀라고 했잖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 얘가 지금 요렇게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3x-2가 뭐가 된다면 마이너스 5가 된다면 그 x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a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3x-2가 자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은 x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a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a 값은 뭐가 되겠어? a 값은 6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뭐 a가 6이 됐어요. 얘가 6. 그러면은 f 3x-2가 2x 더하기 6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F10입니다. F10은 얘가 이제 뭐 10이 되면 되는 거고요. 얘가 10이 되면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다가도 4를 집어넣으면 8에다가 6이니까 14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F 인버스는 이제는 얘가 10이 되면 되겠지. 그쵸? 그럼 얘가 10이 되려면 넘어가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2 집어넣어보면 6에서 2 빼는 거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값은 18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역함수는 확실하게 내가 문제가 풀다가 뭔가 조금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면 역함수 제대로 공부 안 된 거예요. 이런 문제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런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자연스럽게 쭉쭉쭉 풀 수 있어야 이제 역함수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풀다가 헷갈려. 그럼 뭐지? 이거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에 대해서 이것이다라는 거는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f 얘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3이 2가 된다. 이것도 된다라는 뜻이지. 필요에 따라서 뭐 얘를 사용하든 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라고 하자. 얘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 구하자는 얘기는 얘를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나는 뭐 구하면 됩니까? A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얘네 둘 자리 바꾸면 되겠지. 자리 바꿔주면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지금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A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1마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H1마 A가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된다고?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나요? 얘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F에 마3에 들어갈 때 뭐가 됐어 얘들아? 2가 됐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마 A라는 값이 마이너스 3 값이 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하시면 A는 4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헷갈리니까 꼭 좀 연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559번은 별표 좀 치세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했네요. 즉 f 인버스 x를 자 g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f 2x-5라고 하겠습니다. 됐지? 얘들아 이거에 뭐를? 역함수를 이라고 했잖아. 그치? 역함수 어떻게 한다고요? x하고 y 자리 뭐 하면 된다고? 바꿔주면 된다고. 그럼 역함수야. 알겠지? 그러면 x는 f 2y-5 이렇게 됩니다. 이거 붙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x, y만 바꿔주면 그게 역함수야. 인버스 안 붙어요. 인버스 언제 붙는다고? 내가 식에서 임으로 안팎에 있는 거를 바꿀 때가 인버스가 붙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y는 블라블라로 나는 정리를 하고 싶어. 알겠지? 정리를 하고 싶은데 y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 얘들아?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 y는 어떻게 돼야 돼? 밖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쵸? 밖에 나오는 방법은 당연히 얘네 둘이 자리 뭐 해주면 됩니까? 바꿔주면 되고요. 바꿀 때는 여기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자리가. y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자리를 바꾸면 2y-5는 f 들어갔는데 인버스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f 인버스 뭐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어 얘들아? gx라고 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걸 대신에 뭐가 오면 되겠니? gx가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 결론적으로 y라는 값은 정리하면 2분의 1 gx 플러스 2분의 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꼭 연습하세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1대1 대응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 인버스 4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조건들을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들아. g 인버스 하고요. 괄호 쫑 쳐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조금 봐주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 맞죠? 그치? 자, 이렇게 봐주시고 인버스 값이네? 그럼 나는 얘를 이용해서 g 인버스 4가 7이구나 라는 상황을 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친구가 뭐가 되면 7이 되면 네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네가 7이 되려면 x값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10이니까 2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여기 x값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2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f3이 4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f 인버스 4니까 얘는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f 인버스 4라는 값은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문실수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지 얘들아? 두 개 합성했더니 x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둘이는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gx라는 거는 f 인버스 x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구해봐라. 이거 5를 3번 넣어서 이렇게 돌려봐라. 이런 얘기다. 그치? 그럼 당연히 5라는 거는 역함수에서 x값이니까 내가 fx에서 찾을 때는 y값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쌤이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x가 2보다 뭐니 얘들아? 작잖아. 그렇지? 그럼 x가 2보다 작으면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얘들아 얼마가 되는 거니?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걔를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겠지. 아니, 최소값이 되겠죠. 즉 1, 0 이런 거 집어넣는 것보다 2 집어넣을 때가 가장 뭐하니까? 제일 작은 값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이 친구는 3이라는 값보다 큰 값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즉 여기서 3보다 큰 값은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3보다 작은 값은 어디다 집어넣는 거니? 이제 그럼 아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거를 꼭 좀 구분해주고 나서 하시는 게 이렇게 빨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자 3보다 큰 친구는 나한테 와. 3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는 뭐 나한테 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오잖아. 오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 아 너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값이라는 거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니까 x값은 1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 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은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네가 넘어오니까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x 빼기 2라는 친구는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4가 되고 얘는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너를 답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y값이 4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가 뭐가 되는? 얘가 4가 되는 x값을 최종적으로 구하시면은 그게 바로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마3이니까 2분의 3,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겠네요. 함수 fx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니 얘들아? 계속 뭐 자기 자신하고 합성을 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잖아. 그치? 여기 보세요. f1이 3입니다. 자, 3번을 합성했더니 뭐가 나왔어 얘들아? x가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3번 합성했더니 x가 나왔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선생님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2, 3이 안 보이나? 여기 있는 1이 1로 바로 물론 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세 번째 다시 1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가려면 얘들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세 개가 한 팀이 돼서 각자 이렇게 대응관계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마침 얘는 뭐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4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3번 만에 자기 집에 갈 수 있느냐? 3개를 한 팀으로 해서 3팀을 돌려버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가면 됩니다. 1, 2, 3을 묶어서 1, 2, 3이 이렇게 돌리고 4는 계속 자기 자신한테 가게 되면 그러면 3번 만에 합성해가지고 어디 나올 수가 있는 거야? i가 나올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인데 일단 좀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자 이렇게 자 1이 3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알겠지? 얘들아 1이 3으로 가면 잘 들어봐. 너무 단순해요. 2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2가 2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2가 2로 가면 3이 1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몇 명이 한 팀이 된 거야? 2명이 한 팀이 된 거잖아. 2명이 한 팀이 되면 몇 번 만에 자기 집에 간다고? 2번 만에 자기 집에 가는 거야. 생각을 해봐. 1이 3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다시 3이 어디로 가는 거니? 1로 가잖아. 그럼 2번 만에 자기 집에 온 거잖아. 여기 지금 몇 번 만에 오라 그랬어? 엄마가 3밤 자고 오라겠는데 2밤 자고 간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1이 3으로 가면 2는 고민할 게 없어요.
당연히 3으로 가면 안 되고 2로 가면 안 되니까 갈 자리가 여기밖에 더 있겠어? 그러면 당연히 3은 2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알아듣겠지? 그러고 나면은 얘네들은 세 번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그냥 1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3에 이제 그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3으로 나누고 쌤이 얘기했었죠. 각각의 자릿수 그냥 더하면 그게 바로 나머지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얘는 2 어디로 갔습니까? 3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3은 3을 두 번 돌려라. 이 얘기니까.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면 얘도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 두 개 합은 5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63번 같은 경우도 뭐 결국에 뭐 좀 어떻게 깔끔하게 딱 풀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뭐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뭐 풀 수밖에 없는 문제고 563번 같은 문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분명히 대응관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자, x가 1, 2, 3, 4고요. x에서 x로의 함수고 1대1 대응이고 뭐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거부터 좀 정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거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좀 이렇게 묶어낼 수 있지. 그치? 묶어내면 어떻게 되죠? 얘네가 자리 바뀌어야 되죠? 자리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은 f 도트 f의 인버스 3이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인버스 없애주기 위해서 자리 바꾸면 되겠죠. 얘는 자리 바꾸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정보하고 이 두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뭐 대응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f3이 3이라는 사실을 나는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f2가 일단은 문제가 먼저 가야 되니까 f2가 갈 수 있는 길은 뭐 어쨌든 그냥 뭐 상황적으로 보면은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이제 4로 가는 케이스가 있겠지. 그쵸?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F2가 만약에 1로 간다고 하면 F2가 1로 갑니다. 그쵸? 얘가 1로 가. 그러면 다시 1이 1로 가는 거, 다시 1이 1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이거에 유배가 되기 때문에 F2가 1로 가는 상황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번에 F2가 2로 갑니다. F2가 2로 가면 이거 두 바퀴 돌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또 F2가 2로 가니까 여기 1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귀찮을 뿐이야, 그냥. 근데 이런 거 꼭 좀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여러 번.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케이스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안 됩니다, 얘도. F2가 3으로 갔습니다. F2가 3으로 갔어요, 3으로. 그러면 3이 어디로 가겠어? 1로 가겠지, 3이 1로. 그치? 자, F2가 3으로 갔어요. 그러면 3은 다시 1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F3이 3으로 F3이 또 가야 되잖아, 어딘가, 그치? 자, 여기서 2가 3으로 가면서 3이 1로 갔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F가 3이 나오는 친구는 누가 된 거니? 1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1도 다시 뭘로 가는? 3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여기서도 뭐가 걸리는 거야? 1대1 관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4로 이렇게 가보시면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대응 관계를 여러분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4개 정도 나오면은 뭐 사실 조금 그냥 쏘쏘고 내장 시험지 치면은 뭐 두 번째 정도에 나올 만한 거고 한 6개 정도 나오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그 정도 나오면 아마 맨 뒷장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난이도에 따라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체크 좀 하시고 이거 한 문제만 좀 하고 잠깐 쉽시다.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조금 풀어놓은 걸로 좀 해줄게요. 얘도 좀 선생님이 일부러 좀 많이 써놨어. 근데 부인이 글씨? 잘 안 보여? 보여? 안 보이면 눈을 크게 뜨면 되나? 하여튼 봐봐.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잘 좀 이해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고 내가 잘 몰랐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봐라. 문제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자, 1대1 함수인 거는 1대1 대응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은 앞에가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함수가 1대1 대응보다 뭐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기억번은 참이겠구나 라는 거는 뭐 기억번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니은번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 자, 인버스 다음에 F냐, F 다음에 인버스냐는 같다라고 되어 있네. 그치? 같다. 근데 같다 아니에요. 달라요. 왜 그러냐? 선생님이 니은번 예시를 좀 해놨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러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먼저 하기 때문에 여기는 y 값들이 즉 4가 1로 가서 그치? 다시 1이 4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인버스가 먼저 하면 당연히 여기는 y가 정의역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4, 5, 6이 정의역이 됩니다. 그런데 f를 먼저 하면 당연히 x에서 출발해서 y로 갔다가 다시 x로 오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그러니까는 여기는 정의역, 치역이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y에서 y로 간 거니까. 여기는 x, x니까는 정의역, 치역이 다 x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정확히 잘 몰라요. 사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정의역이 다른데 무슨 같은 함수야?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자, F함수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고요. G함수는 Y에서 Z로 갑니다. 합성을 했습니다. 얘가 Y에서 Z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얘가 Y, Z로 갈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 Z가 여기 있는 F, 즉 X에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다시 Y로 뭐 할 수가 있어? 돌아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필요축분 조건이 아니고요. 부분집합이 되네. 부분집합. 여기 있는 지금 이거의 Z값이 이 X에 뭐가 돼야 된다고? 부분집합. Z가 이렇게 부분집합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자, 왜 그런지 선생님께서 예시를 써놨어요. 이렇게 예시 잘 보세요. 자, F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G는 이렇게 갑니다. 알겠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자, G가 어디 갔어? 어디냐? G가 먼저 가야 되니까 4가 7로 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7이 여기에 뭐 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뭔가 갈 거 아니야. 알아듣겠니?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7이 다시 갈 데가 없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Y에서 Y로 가는 것이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 얘가 7이면 여기에 7이 뭔가 있었다면 얘가 7로 갔다면 다시 7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Z값, 이 치역을 여기 있는 X가 공역이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돼? 포함을 하고 있어야 Y에서 Y 함수가 뭐가 돼? Y에서 Y로 가는 게 정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합성함수 G·F가 정의될 때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같다. 그쵸?
정의역은 F 정의역과 당연히 같아요. 우리가 합성함수 그릴 때 어떻게 했어? 처음에 앞에 있는 함수의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의 y 값을 뒤에 있는 gx의 x 값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y 값을 처음에 x 위치에다가 붙여줬잖아. 기억나지? 선생님 아까 그렇게 했었죠? 이게 이제 그 얘기한 거야. 자, 이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라는 거는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처음 f함수의 정의역하고 뭐 하는 거니 얘들아?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합성함수 붙이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뿅 돼 있는 거 4칸 일단 먼저 나눠가지고 그 자리에 여기 뒤에 있는 함수 거에 그 y값 그래프를 꾸겨 넣었잖아. 정의가 당연히 처음 거와 같아야 됩니다. 그럼 리을 번은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f가 x에서 y고요. g가 y에서 z입니다. 이거 역함수가 모두 존재할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1대1 대응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뭐 한다는 거야?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 빠진 애가 없어. 다 한 명씩 짝꿍이 다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요렇게 갔던 게 요렇게 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음어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이 주어졌네. 이거일 때 fx하고 gx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fx는 뭐 내가 확인이 됐으니까 나는 gx를 뭐 해봐야 되겠어? 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자, 여기 있는 친구를 이렇게 좀 보시라고요. 이렇게 1마 x 2x 더하기 1 맞죠? 자, fx에 대한 정보가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를 바꿔주면 여기 인버스가 뭐 하겠어? 없어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꿔주니까 f 2x 플러스 1이라는 게 g 1마 x 이렇게 올 수가 있겠네요. 나는 지금 gx에 대한 정보를 내가 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1마 x를 t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값은 1마 t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g 1마 x가 t라고 했으니까 gt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f 하시고요. x자리에 1마 t가 들어가면 되니까 2배 한 다음에 1 더하는 거잖아. 그치?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t 더하기 2에다가 1 더하니까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gx 함수라는 거는 이거 뭐 x로 바꿔주면 되니까 f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gx라는 거는 자, 3 곱하면은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3 곱하면은 9 그 다음에 2 빼니까 더하기 7 이렇게 gx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지? 그러면 fx가 얘고 gx가 얘니까 뭐 그래프를 물론 뭐 그려봐도 되지만 이 정도는 좀 그냥 여러분이 감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3이니까 뭐 마이너스 2 지나고요. 뭐 이렇게 그냥 그려진다 라고 보면 되고 얘는 7입니다. 여기가 7이 될 것이고요. 이 정도가.
마이너스 6이니까 뭐 이렇게 더 급하게 이렇게 내려올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의, 아니 그 모양의 넓이가 얼마냐? 그 얘기네.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자, 이게 밑변이죠? 7에서 마이너스 2빼니까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교점이 필요하겠지. 교점에 누가? x값이 높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7하고, 여기 있는 3x 마이너스 2 두 개를 갖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넘어가면은 9x, 넘어가면은 9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1이니까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넓이는 2분의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사실 1차 함수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결국에는 이제 y 값들, x 값, 교점의 x 값 이렇게 체킹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fx의 역함수가 gx입니다. 그러니까 fx 곱하기 여기 이제 f 역함수가 되겠지. 이거 이퀄 0의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케이스 또는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를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 봐야 될 거고요. 이거 정리하려면 여기 안에 뭔가 이렇게 복잡하잖아. 그치? 여기 좀 x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이 자리 뭐 해주면 되겠어, 얘들아?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f, 자, 인버스가 붙고요. x는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gx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x가 바로 뭐니, 얘들아? f 인버스 x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오면은, 자, 3f 인버스 x가 뭐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그쵸? 그래서 3 넘겨주시면 3분의 4 마이너스 1 이게 f 인버스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 빠졌네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f가 0이 된다라는 거는 y 값이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y 값이 0. 그럼 여기서는 x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뭐 0 집어넣으면은, 아, 너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이제 얘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이게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가 되겠어?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네. 자, 5, 6, 7번 한번 봅시다. 이 문제 처음 봤어. 뭐부터 해야 될까? 뭐부터? 뭐 fx가 이렇다. 여기는 뭐 내가 손댈 게 없잖아. 그치? 그리고 뭐 두 집합 뭐 어쨌든 요렇게 되어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 gx가 뭐 존재한대. 그러면 이 gx 함수가 요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뭐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gx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함수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눈에 뭐가 거슬립니까? 절대값이 거슬리죠. 절대값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왜 못 푸냐면은 알고 있는 거를 활용할지를 몰라. 절대값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 그랬어? 뭐 나누면 되지, 구간. 절대값이 있는 상태는 절대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가 0이 되는 케이스를 x 이퀄 3을 중심으로 해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하고 3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gx라는 친구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자, fx 빼기 3 곱하기 그냥 나왔으니까 fx 빼기 3 요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fx 빼기 3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fx 빼기 3이라는 거는 fx를 x방향으로 얼마큼 갔습니까?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여기 x자리에 그대로 그냥 x 빼기 3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x 빼기 3이라는 거는 x 빼기 3 빼기 3이니까 x 빼기 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그냥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모를 만한 것이 없어요. 알겠지? 그냥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앞에 거는 fx 빼기 3이 될 것이고요. 뒤에 거는 얘가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fx 빼기 3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x 빼기 3 넣고 여기다가 x 빼기 3 넣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6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3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 결론적으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를 그리시면 되고요. x가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함수 그래프를 일단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x 빼기 6입니다. x 빼기 6은 여기를 6이라고 보고요. 자, 3보다 크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여기를 선생님이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보자. 알겠지? 3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니?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9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함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0하고 6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하고 여기를 근호를 일단 가질 것이고, 그런데 3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축방이 되겠지.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역이 0부터 9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요만큼 하고 요렇게 하고 여기가 3이면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9가 되겠지. 그치? 9가 되는 쪽에 9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만큼만 나는 뭐 할 수가 있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문제 파이널 마무리 합시다.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리고 뭘 구하는 거냐면 a 더하기 b의 최대값. a, b는 뭐냐면은 x 정의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증가감수가 같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증가만 하든지 감수만 해야 되는 거고,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당연히 a, b가 뭐 할 때? 어쨌든 뭐 커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만 되든 이만큼만 되든 상관은 없겠지. 알아듣겠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얘들아 무슨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y가 나에게 주어진 공역을 뭐 해야 돼? 꽉 채워야 되는 거야. 그치? 일부가 되면은 1대1 함수가 돼버리는 거고, 1대1 함수가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그래프가 0에서부터 9까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0부터 3까지가 가능하든지, 또는 3에서 6까지가 가능하든지, 또는 6에서 9까지가 가능하겠지. 이렇게 돼 있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에 정확하게 뭐 하겠어? 맞출 수가 있겠네요.
자, A 더하기 B는 당연히 A가 6이고 B가 뭐일 때? 9일 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A 더하기 B는 뭐가 되냐? 15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가 2보다 어쨌든 뭐 크거나 같대. 왜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뭐니까? x 이퀄 2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만 생각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 P에서 만난다. OP가 6루트 2가 된다. 상수 K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OP가 6루트 2가 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0,0이고 당연히 이 길이가 6루트 6이니까 얘가 6루트 2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얘가 6이고 얘가 6이란 말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점의 좌표가 6, 뭐라는 얘기니? 6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정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퀄 뭐일 때? x일 때. 그죠? 이거의 교점이 6,6이 여기를 지나간다 이런 말이니까. 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 이퀄 0에다가 6루트 6 대입하시면 k 값은 금방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얘는 아주 6루트 2다. 얼마 루트 2다. 그러면 바로 이게 루트 2 뺀 이 친구가 xy의 좌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OP 길이가 만약에 6이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잘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3루트 2, 3루트 2, 3루트 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얘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 선생님 같으면은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겠어. 별건 아니지만 이해됐어? 자, 그 다음 569번 문제입니다. 역함수를 가지는 y 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모든 실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야. 알겠지? 얘도 별로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그냥 뭐 A라고 둘 거야. 나는 그냥 치원할 거야. 내가 보기 귀찮으면. 알겠지? 그리고 얘를 뭐라고 놓을 거냐? 얘를 B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B라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A 제곱은 AB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가 넘어오면 A 제곱 마이너스 AB가 0이 될 것이고요. A로 묶어보면은 A-B가 0이 된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0이거나 또는 A하고 B하고 뭐가 되면 되겠어? 같아지면 된다.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을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A가 뭐냐면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치? 그러니까 A가 0이 되는 거는 뭐냐면 F 인버스 3x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얘가 지금 F 함수니까 F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X값이죠? 이게 Y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나요? 그럼 X값이 뭐일 때? 0일 때 이 친구가 뭐가 되면 돼? Y값이 되면 되는 거죠. Y값이 얼마입니까? 2네요, 2. 그쵸? 맞죠? 그래서 3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2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값이라는 거는 3분의 1 하나가 일단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하고 B하고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자, A하고 B하고 같아지는 거는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당연히 y 콜 x하고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친구가 마이너스 2가 있고요. 5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얘가 뭐가 되면 된다?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넘어가면은 마3이니까 여기서는 x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넘어가면은 얘는 x값이 3분의 4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세 개 모두 더해봐라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먼저 1 뺀 다음에 더하면 3분의 2번이 정답이 된다. 전혀 570번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잘 들어보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기울기 2분의 1이고 얘는 뭐 기울기가 2인 x 이퀄 2를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함수가 나에게 주어져 있고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gt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다 이 얘기네요. 이거 여러분들 당연히 해석 가능하시겠죠? 이거 뭐야? gt는 뭐야? f 인버스 x를 얘를 그치? x로 얼마만큼? t만큼. 다 아는 내용이잖아. 맞죠? y로 얼마만큼? 마t만큼. 마t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바로 gx 함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 f 인버스 함수를 x로 t만큼 y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 시킨 함수가 gx 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실근이 존재하면 좋겠어 얘들아. gx.gx가 누가 나왔습니까? x가 나왔죠. 얘는 무슨 관계란 얘기죠? 결론적으로 gx하고 g 인버스 x 이거의 근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x가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면 gx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는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gx 이퀄 x의 교점을 찾는 걸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되냐? fx 함수를 그린 다음에 인버스 함수를 여러분이 그리시고 요만큼 이동을 시키면서 y 콜 x하고 만나기 위해서 실수 t의 최대값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570번 같은 문제는 쌤 볼 때는 우리 여기 이제 지역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풀어봐야 이제 모고에서 이제 뒤에 번호 있는 문제들 뭐 20, 21번, 29, 30번 같은 문제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자, 2를 기점으로 해서 자,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7이야. 2분의 7. 여기를 넣으면 2분의 7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2분의 7. 3.5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너무 높나? 이렇게 정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 아니네, 1 집어넣으면 미안합니다. 3입니다. 3. 그쵸? 여기다도 1 집어넣으면 똑같이 3이 되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2니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이게 지금 바로 fx 함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y = x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역함수 한번 그려볼게. 역함수를 그릴 거면 얘가 지금 1,3이잖아. 그치? 그러면 3,1 여기를 분명히 지날 것이고 뭐 이러면 알잖아. 뭐 이거 x축에 대한 대칭으로 그리면 되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좀 예쁘진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f 인버스 함수입니다. 얘가 이제 gx 함수가 아니 f 인버스 함수지.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2죠. 타고 넘어오면 이거의 역수 기울기가 됩니다. 2분의 1 됩니다. 이런 거 뭐 기본도 아셔야 돼. 여기가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타고 넘어 역함수가 되면 기울기가 뭐가 돼? 이거의 역수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야. 왜 그러냐면 xy 바꾼 다음에 2분의 1 넘겨주면 기울기가 2로 갈 것이고 2를 넘겨주면 기울기가 2분의 1로 갈 거니까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1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뭘 생각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까지 그려놓는 건 사실 뭐 별거 아니야. 근데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gx 함수하고 x하고 만나야 된다고.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만나야 돼. 근데 gx라는 거는 뭐냐면 fx를 즉 얘를 x로 t만큼 y로 마이너스 t만큼 뭐 하는 거니 얘들아?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쵸? 그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자, 얘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친구하고 누가 가장 먼저 만날까? 만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얘가 제일 먼저 만나겠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3,1이라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하고 만나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3,1하고 얘하고 만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y = x하고 만난다는 뜻은 x값과 y값이 같으면 만나요. 그쵸? x과 y값이 같은 거잖아. 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3,1이 x과 y값으로 뭐 해버리면 같아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쌤이 착안을 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할 거냐면은 자, 3,1이라는 점입니다. x로 얘들아 얼마큼 간다고 x로? t만큼 뭐 한다고 얘들아? 이동한다 그랬지? 여러분 그 도형에 이동할 때 분명히 공부했어요. 도형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점을 내가 생각해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부호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점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할 거라고 이 도형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3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t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1마T 이렇게 즉 이 점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점이 y = x하고 만난다는 거는 이 두 점이 뭐가 되면 된다고 얘들아? 같아지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x, y 값이 같으면 바로 여기 위에 있을 거니까 여기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최초로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2t가 마이너스 2가 돼서 t값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근을 뭐 할 수가 있어? 만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면요. t가 마이너스 1이면 x방향으로 얼마큼 간다는 거야? 마이너스 1만큼 간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y방향으로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만큼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만약에 이 t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양수 생각해보면은 생각해보면 이 점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서 y축으로 마이너스 t이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겠지. 즉 t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이 선으로부터 y = x로부터 점점 뭐하니 얘들아?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t가 양수일 때는 절대 만날 수가 없고 이렇게 음수일 때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다녀야 되겠지. 그러면서 t가 마이너스일 때 뭐가 되는 거고
최초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당연히 교점이 2개 이상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런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알겠어? 잘 좀 복습했어요. 아주 좋은 문제 이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570 이런 게 나오면 짜증이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그냥 연료돌이 막 이렇게 뭐야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한번 구해봐라. 자,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fx의 대응 관계를 네가 다 뭐해서 확인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 7개입니다. 더군다나 양도 많고요. 앞에서 풀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더 높은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주어진 조건이 x가 1부터 3까지 라고 했으니까 그냥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봐야지 어쩔 수 없지 그치? 쳐다만 보다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자, 선생님이 1 넣어볼게요. 1 넣어보면 f.f. 자, 1. 여기 빼기 별로 좋지 않잖아. 그치? 넘길게. 넘기면 f 인버스 1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f.f2는 f 인버스 2 빼기 4가 되고요. f.f3은 f 인버스 3 빼기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나를 가지고 만들어낸 식이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뭔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은 여기서 얘를 잘 보세요. x에서 x로 갑니다. 그리고 임의의 두 원소는 이렇게 x값이 같지 않으면 y값도 같지 않다라는 거 보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쵸? 원래 이제 이 표현은 1대1 함수 표현이긴 하지만 정역과 공역이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얘들아 뭐가 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빼기 6이잖아. 그렇지? 그럼 자연스럽게 f 인버스 3은 얼마밖에 안 되죠? f 인버스 3이 얼마밖에 안 돼? 7밖에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f.f3이 무언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이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뭐도? f 인버스 빼기 6도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잖아? 그런 걸 좀 판단해 보시면 당연히 f 인버스 3이라는 친구가 얘가 1, 2, 3, 4, 5, 6이면은 이 결과물이 뭐가 돼버리니까 음수다 0이 돼버리니까 그럼 f.f3이 갈 데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f 인버스 3이라는 친구가 7밖에는 안 되겠구나 라는 추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이제 모의고사도 90점대가 나오고 100점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안 풀어보잖아. 백날 열심히 해봤자 문제 많이 풀어봤자 수학 실력 하나도 안 늡니다. 이런 추론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고2부터는 이런 추론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2부터 조금 어려워해. 특히 이제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케이스 분류해서 판단하는 문제들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 인버스 3이라는 거는 7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는 f7이라는 친구는 3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나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f3이라는 친구가 1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이거 하나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을 나는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 자, f 인버스 2는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 얘가 뭐가 되면 될까? 얘가 6? 6이 되면 됩니까?
6이 되면 돼요? 자, 일단은 7은 이제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6이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 알겠지? 얘가 만약에 5가 된다고 하면, 자동 5가 된다고 하면, F.F2도 1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F.F3이 이미 2를 뭐에 차지해버렸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5나 6이 되면 되는데, 5가 돼버리면, F.F2가 1 되기 때문에 얘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되는 거야? 6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6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F6은 2로 가는구나 라는 상황과 F.F2가 2가 되는구나 라는 상황까지 나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F 인버스 1은 그러면 뭐가 되냐 라고 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얘네가 2를 차지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3을 차지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너는 5가 된다. 그러면은 F5는 1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F.F1이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까지 나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1은 3으로 갑니다. 아니, 5는 1로 갑니다. 5는 1로 가고요. 자, 6이 2로 갑니다. 6이 2로 가고요. 7이 3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치? 자, 그럼 여기 볼게요. F3이 1이잖아. 그치? 그럼 1은 누가 갔습니까? 5가 갔잖아.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F3은 5로 갈 것이고요. 같은 방법입니다. F2는 6으로 가야 되고요. F1은 7로 가는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한 명 남은 이 4는 4로 이렇게 가는 대응관계가 완성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572번 한번 봅시다. 572번은 좀 교육과정을 약간 벗어난 그런 문제로 선생님은 좀 판단이 되고요. 내신 문제에 나올 일은 마이너스 한 200%는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오면 교육청 신고하세요. 그냥 바로. 일단 쌤이 소개는 한번 해줄 테니까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쌤이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 = x 위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x 함수라는 게 a, b를 지나면서 동시에 b, a를 지나. 이해되니? 1, 2를 지나면서 2, 1도 같이 지나, 동시에. 그러니까 x, y가 바뀌어진 거를 동시에 지난다라고 하면 그 점에서도 뭐가 생길 수가 있어? 원함수와 역함수가 y = x가 아닌 점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사실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혹시 그런 얘기 했어요? 합성함수 할 때? 원함수와 역함수 교점 얘기할 때 y = x 얘기만 했지? 몰라? 기억이 안 나? 자, 봅시다, 얘는.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에 대하여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한다. 근데 fx하고 f 인버스가 같다. 즉, 근이죠. 교점. 그 x를 내가 근으로 가질 건데, 그게 몇 개란 얘기니? 2하고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6 3개를 교점으로 갖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 이퀄 2 여기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4 빼기 8 더하기 6 해가지고 2가 나오네 그치? 즉 2,2 자 2,2 여기 이렇게 그럼 x가 2보다 작다고요? 0집은 6이니까 뭐 여기 6이라고 하면 얘를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겠지. 그리고 fx가 역함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보니까 여기 있는 1차 함수도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되더라? 뭐가 돼야 돼? 뭐 이렇게 k가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런 그래프예요. 그리고 y = x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2는 이 친구를 의미하겠죠.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알파하고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6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얘들아? 이거의 역함수를 y 꼴에서 대칭관계를 뭔가 그려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는 얘하고 얘는 이 두 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결론은 무슨 얘기야? 여기는 어떤 점이 이 점이 쌤이 아까 얘기했어. A, B면 B, A가 돼야 된다고. 그쵸?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결과적으로 여기는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6이라는 거는 X값이 알파가 되면 되고요. Y값이 알파 더하기 6이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왜? 여기하고 여기서 만날 거잖아. 뭐 이해되시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에다가 알파, 알파 더하기 6을 대입하면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보시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6이라는 친구가 알파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알파라는 친구는 여기가 지금 2잖아. 그렇지? 알파는 2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돼요. 선생님 얘가 알파 더하기 6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여러분 감소함수잖아. 그치? 감소함수는 감소함수 입장에서 당연히 x하고 y 값은 당연히 y 값이 x 값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겠지. 이 상황이라면 지금. 알았겠지? 그러니까 알파는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가 0이 되고 알파는 0 또는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파 값은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냐면 5,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얘가 지나가야 되는 점 5, 얼마? 0 맞죠? 얘가 0,5잖아. 그치? 아니다. 미안합니다. 0,6이네요. 0,6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6,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6,0 대입해 주시면 6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4K 더하기 2가 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거 여러분이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수업하면서 뭐 이런 얘기 했어. 이거 가지고 막 그래프 그리고 막 부랴부랴 막 그렇게 문제를 풀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얘도 절대값이 있다. 그쵸? 절대값이 있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이잖아. 그치? 0이 되는 값이니까 x가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6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x가 이제 6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6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가 양수로 나올 것이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음수로 나오겠지. 6에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갈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자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6보다 작을 때 체크 한번 해보면 자 y는 fx는 얘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냥 나오니까 2분의 3x 하시고요.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얘가 부호 바꿔서 나오면 x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얘가 x 이퀄 6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게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고 이 다음 풀이는 일단 설명 하고 자 얘가 6이야. 얘가 6이면 여기다가 6을 한번 넣으면 6,3이죠. 6, 얼마라고? 3. 6,3을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지. 맞지? 6 넣으면은 여기 3이고 얘는 0 되는 거니까. 자, 여길 지나가면서 6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갈 것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제 뭐 간다.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fx하고 gx가 역함수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다가 y = x를 이렇게 쫙 그려주시면 이러한 삼각형이 생길 것이고 이러한 삼각형 넓이의 몇 배가? 2배가. 왜 그러냐면 gx는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바로 역함수가 될 거니까 이 부분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나는 이 빨간색 부분의 2배만 구하면 되겠지. 자,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3개의 좌표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확인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친구는 0,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0,0.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 이 0,0은 결론적으로 여기 이거 이퀄 x라고 놓고 이거 이퀄 x라고 놓고 하시면 교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건 여기서 0,0이라는 점이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야? 넘어가면 2분의 1 넘어 6이니까 12,12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0,0, 6,3, 12, 여기가 12,12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넓이 S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얘가 0,0이니까는 얘하고 얘 관계로만 보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여기다가 12 쓰시면 안에 거 곱하고 바깥에 거 곱하라 그랬지. 안에 거 곱하면은 36이고요. 바깥에 거 72 빼면은 36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오니까 18이 나오고 이거의 몇 배 얘들아? 2배에서 36이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필요 없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좌표 3개 필요합니다. 그쵸? 좌표 3개 필요한데 이 가운데 좌표는 얘들아 어떤 좌표야? 두 함수가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값이잖아. 맞죠? 이 가운데 좌표는 6,3이라는 거는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거 6, 집어넣으면 3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좌표하고 여기 있는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두 개로 나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니까 누구하고? y = x하고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구한 함수값 = x 여기서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한 함수값 = x 여기서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지금 그냥 참고로 그린 거고 실제 여러분이 풀 때는 이렇게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fx가 절대값이 있으면 그것만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얼른 얘가 6이니까 6 집어넣어가지고 가운데 거 구하고 x에서 구하고 x에서 구해서 좌표 3개 알면 여기는 뭐 하나가 0,0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구하는 거 알려줬죠. 그렇게 해서 넓이 마무리 하시면 되고 이 꼭 마지막에 2배 한다라는 것만 조금 신경 써서 틀리지 않으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거 574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림과 같이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얘가 3,1이고 얘가 fx고 얘가 이제 f 인버스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이거에 순서가 바뀌면 되니까 1,3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각형의 뭘 구하라고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맞죠? 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F1은 얘는 3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넘어가면 이 F 인버스 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F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1 된다 라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 뭐가 좀 이상하다? 자, fx가 밑에 거니까 3,1이다. 그치? 맞죠? 얘가 3,1, 3,1. 여기가 1,3인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뭐란 얘기니? 여기가 3이란 얘기네. 얘가 3이란 얘기네.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6이 되니까 넘어가면은 F1은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여기 있는 이 좌표가 얘가 1,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5,1이라는 것까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얘는 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뭐 1번 넓이, 그 다음에 2번 넓이.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뭐 계산해서 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얘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